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신거스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신거섭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증시, 코스닥.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좋았었죠. 2차 전지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올라갔었고,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미국장 끝나고 애프터마켓 이후에 드디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도달 소식이 좀 나왔고, 한국 시간은 오후 1시에 발효가 됐죠. 근데 지금 이제 방송한 시간이 이제 거의 6시 가까이 되고 있는 5시 반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지정학적 또 뉴스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우리 윤아 아나운서가 한번 또 픽을 하면서 또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청자들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 어떤 종목을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하실지 한번 픽해 주시죠. 첫 번째로 궁금한 종목은 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가 8% 넘게 급등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이 관련주가 훈풍을 타고 있는데 네. 이제 2차 전지의 봄이 다시 오는 걸까요? 2차 전지의 봄은요. 네. 안 옵니다. 아. 네, 올 수가 없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2차 전지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봄이 온다는 거는 이게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면서 쭉쭉 뻗어가서 다시 한번 23년도에 뭐 고점에 저점까지 한 3분의 2 정도 반등이겠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에코프로 대장 종목이잖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한 절반? 뭐 절반 정도라고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유동성을 뿌린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먼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공매도 숏커버에 대해서 뭐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올라갈 거다. 근데 매번 계속 그런 패턴으로요. 2차 전지들이 저가에서 30%, 저가에서 30%, 저가에서 30%, 저가에서 30% 이런 식으로 이제 25에 30%씩 반등 나오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는 어떻죠?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런 걸 좀 봤을 때 그리고 업지 보면은 에코프로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대부분 NCM 구조죠. NCM 구조. NCM 구조인데 근데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는 뭐예요? 중국에 생산하는 CATL에 생산하는 LFP 배터리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테슬라 로보택시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간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핑계거리고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저는 일단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300일선이죠. 어떤 2차 전지도 300일선이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한 7만 원 중반까지 오면 거의 지금 잡아도 만약에 쭉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런 구간에서 바닥인 줄 알고 여기까지 노려보자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반토막 나고를 반복했다는 거죠. 결정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기아에서도 전기차가 출시가 됐죠. 2천만 원대짜리. 그러니까 전기차 반값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배터리가 반값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진이 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트레이딩만 가능하신 분은 진행하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요. 어느 정도 300의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그렇게 되면 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7만 원 정도 오시면은 좀 과감하게 조금 이제 비중 축소하셔서 더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좀 좋다. 그래서 뭐 반등에 대한 크기는 좀 세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의 크기를 좀 염두에 두고 최대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도 미지수예요.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왔죠? 한 20%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전처럼 또 30% 가까이 또 올라갔다가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최대 반등 구간을 일단 7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남북 경협조죠. 아난티가 궁금한데 이제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복원될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대놓고 지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전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민주당 그 새천년 민주당인가요? 네. 정동영 이전 대통령 후보였죠. 그때 당시 이제 낙선하고 나서 조금 야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분이 또 장 끝나기 직전에 빠르게 남북 복원 관련된 부분들 채널 빨리 복원해야 되고 적대적 행위를 빠르게 종료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도 언급이 나왔으니까요. 남북주, 그 대북주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많이 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한 테마다. 예, 아직 시작도 안 한 테마다. 이거 언제 끝일까요? 예,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뭐 할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 네. 이럴 때가 뭔가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눌림이 나오면 그냥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대장주입니다. 아난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대장주 아난티 눌림이 나왔을 때 계속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네. 저희 조금 전 속보가 나왔잖아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흥구석유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어요. 네. 지금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네. 자세히 봐주세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는 뉴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한창 서로 뭐 왔다 갔다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B2 폭격기를 날려가지고 벙커버스터 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포르도부터 시작한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예상 지역에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증시는 어떻게 됐죠? 내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날 말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란 쪽에서도 지금 뉴스 나오는 게 약간 좀 이제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통신 체계라는 게 전술적으로 통신 체계라는 게 이게 최전선까지 이제 뻗어갈 수 있을 때 약간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직 네. 휴전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셔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그마한 뭔가 이제 국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도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도 3년 동안 전쟁했을 때 고지전인 영화에서 나오지만 이게 무조건 휴전이 발효됩니다 한다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전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정보를 듣지 못한 지역에서는 또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네. 하루 정도는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런 좀 소음이라 증시로 놓고 봤을 때 소음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간에서 올라간다. 올라가서 만약에 이게 조금 이제 제 생각과 다르게 좀 더 이런 뭔가 전쟁에 대한 이 전쟁 휴전이 아니고 좀 더 확전되는 분위기 다시 또 이제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오히려 어제 배수하신 분들은 뭔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시간에서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나온 이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저희 갖고 있는 카카오가 연일 불기둥을 강하게 뿜어내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굉장히 강했는데 저희 지금 83%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는데 여기서 더 욕심내도 될까요?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카카오가 대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몇 명이냐? 4,100만 명이라고 하네요.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고정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겠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카카오는 이제 어찌 보면 카카오페이의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다고 좀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요. 아마 이번 주 후반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절정을 찍고 쉽게 얘기해서 1차 상승 파동을 이제 끝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 조정이 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담아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인가? 제가 볼 때 가격 조정도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약간 수렴 형태로 가다가 또 약간 또 힘을 모으고 수급적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해서 한 6만 원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내릴 수도 있겠죠. 뭐 증시가 좀 흔들거리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 형태.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이제 앞으로 카카오는 이제 추가적으로 위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고 여기서 뭔가 힘을 좀 응축하고 나서 그리고 쭉 한번 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0만 원대를 넘어갈 가능성은 중장기로 열려 있기 때문에요. 카카오 뭔가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간 조정이 앞으로 좀 나올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나올 거예요. 아마 내일 정도가 아마 절정일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요. 따로 목표 가격을 더 이상 설정하지 않고요. 일단 기간 조정 나오는지 여부 보면서 또 차후에 또 리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기간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 리뷰를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천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자, 오늘은요. 정말 그 한 4, 5년 만에 최대 거래가 붙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아래쪽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네. 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초가로 한번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계속해서 하늘령 해제된 기대감으로 네. 좀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죠. 맞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번도 사실 사드 배치 후에 방문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중간에 정권 교체도 됐겠지만 그런 상황에도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또 연기되고. 근데 올해 이제 10월 달에 경주에서 이제 열리잖아요. 행사가 있습니다. 이 경주 행사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통화했을 때 꼭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간을 비워두겠다. 꼭 만나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한령 관련된 한류 관련주들은 중국 관련주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10월까지는 열려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정부가 이제 아시죠? K 플랫폼, K OTT 50조 원 이상의 또 관련된 또 추가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회사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플랫폼 제작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환 빠르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가까이 좀 당겨보면요. 요때 지금 2월 달, 그리고 요 날도 마찬가지고요. 6월 10일 날도 이제 최대 거래량이 이렇게 좀 돌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 작은 박스권 상단이죠. 거의 한 8개월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은 일단 7만 원 선, 7만 원 선으로 좀 넓게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7만 원 선 넓게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만 8천 원. 근데 이 종목이요 좀 재미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갑자기 20%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뉴스 나오면서요.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모아갈 수 있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네. 만나봤는데요. 방송 마치고 인사이트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면 여러분 주식 밴드 하나 나옵니다. 그쪽으로 제가 여러분들 방송 출연 못했을 때 그 관련돼서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과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코멘트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주식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신광석 매니저님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